오늘은 저희 주제가 유튜브 쇼츠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성과가 나오고 소재는 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라이브 하기 전에 주제를 막 뭘 할지 고민을 하다가 요거는 이제 세이 마케터님이 유튜브 쇼츠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해서 이제 주제를 선정하게 됐는데, 요렇게 유튜브 쇼츠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마케터님께서? 일단은 저희가 다양한 이렇게 매체가 있는데 네. 뭐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한 숏폼 채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 쇼츠는 하나의 강점이 있다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네.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구독자님께 소개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네. 쇼츠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세이 마케터님 목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좀 라이브를 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구글이랑 메타 이제 DA 광고 하면은 GFA랑 별개로 영상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메타 광고랑 이제 구글 광고를 보통은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막 메타 광고에서 효율이 조금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고, 저희도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 메타에서 좀 효율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좀 들쑥날쑥할 때가 편차가 너무 심해서 요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좀 효율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튜브 쇼츠 구글 광고 쪽으로 이제 저희도 눈을 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세이 마케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구글의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튜브 쇼츠가 강점을 띠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왜 지금 유튜브 쇼츠인가 그 부분에서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틱톡이나 릴스는 사용자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약간 이제 For You 페이지라고 해서 사용자의 관심사를 약간 이제 추측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구글은 검색 데이터라는 엄청난 이렇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검색한 검색어, 네. 그리고 어떤 영상을 봤는지까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에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면 되고, 예를 들어서 구글에 뭐 강아지 사료나 아니면 강아지 영양제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에게만 쇼츠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금 더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쇼츠가 메타나 릴스에 대비해서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구글은 전 세계적인 유저들이 좀 사용을 하는 좀 메가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데이터 기반을 좀 활용을 해서 정밀 타겟팅을 하는데 좀 유용한 것 같고,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세팅을 하다 보면은 잠재 고객을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타겟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희가 유튜브 영상 링크를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키워드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경쟁사 URL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적이 가능을 해요. 그럼 이게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에 따라서 이제 구매자가 아니라 약간 잠재 고객의 세그먼트를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제휴 매체가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를 포함해서 지메일 등등등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구매 의도를 파악하기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매체보다 그런 상세 타겟팅이나 아니면은 구매 의도를 파악한 잠재 고객을 유도하기가 더욱 용이한 매체이다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쇼츠의 사용자층과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쇼츠라고 하면 단순하게 뭐 10대, 20대, MZ 세대들이나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구매력이 가장 큰 세대라고 보면은 저희 직장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부모님 세대, 40, 네. 50대 이렇게 보면 구매력이 가장 큰 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유입량이 되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항상 보시면은 유튜브 쇼츠를 항상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구매력이 큰 세대의 유입이 많이 늘었다 보니까 광고를 실제 집행했을 때 매출이나 효율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는 그냥 다음은 뭐가 나올까 기대하면서 저희가 네. 스와이프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첫 1초, 1, 2초 안에 사용자의 관심을 딱 끌게 되면은 네. 정말 효과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고, 광고다, 이렇게 이건 광고다 하면은 약간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타겟에게 광고를 네.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쇼츠나 릴스를 주로 소비하는 세대가 10대인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 부모님 세대 릴스 정말 많이 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구매력이 있고 그렇게 재력이 있는 세대는 더 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를 잘 공략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 마케터님은 그거 쓰시나요? 유튜브 프리미엄? 저는 프리미엄을 쓰기는 쓰죠. 네. 이게 조금 연령이 조금 낮으면은 프리미엄을 보통은 쓰세요. 그러면은 광고가 뜨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사 광고를 좀 노출시킬 빈도수나 기회가 많이 적어지는데, 저희 엄마나 아빠 세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잘 쓰지는 않죠. 그러면은 그렇게 좀 구매력이 있는 좀 고연령층의 세대를 좀 더 공략하기에 적합한 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건기식이나 아니면은 좀 객단가가 있더라도 그런 세대들을 잘 공략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 아니면 좀 영양제 이쪽으로 좀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오히려 광고를 많이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한 1, 2초 내 후킹성 있게 하신다면은 클릭을 했을 때 저희 홈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유입이 될 수 있고, 한두 번 저희의 이제 쇼폼 광고를 본다고 해서 구매까지 발생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홈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들어왔고 저희 영상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다 하면은 해당 유저들한테 저희 광고가 분명 다시 노출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 3번, 4번 똑같은 광고로 노출이 됐을 때 이미 호기심은 자극이 됐으니까 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이미 됐고, 저희 자사 제품으로 돌아와서 매력적이다라고 하면은 구매 전환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쇼츠의 이제 광고 연령층이 너무 낮은 건 아닐까라고 이제 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건 실제로 그냥 제가 관찰한 건데, 제 네. 부모님도 그렇고 지하철에 가면은 되게 이제 저희 40, 50대 분들이 그러니까 릴스를 보는 분보다는 네, 쇼츠를 보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플랫폼이다. 네.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쇼츠가 특히 잘 맞는 업종 3개를 예시로 네.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반려동물이랑 육아 쪽인데, 왜 반려동물이랑 육아냐면은 네. 일단은 반려동물 하면 되게 귀엽잖아요. 네. 사람들이 관심을 끈단 귀여워요. 말이에요. 제 네. 알고리즘도 장악당했어요. 근데 이제 네. 반려동물 이렇게 나오면은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쇼츠에서 이거는 진짜 구독자가 관심을 보이고 되게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재구나 해서 많이 띄워줍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을 했을 때, 그리고 육아하면은 또 애기들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소비자나 아니면 유저들이 그 영상을 오래 보기 때문에 그 업종을 하신다 하면은 쇼츠가 정말 잘 맞는 어떻게 보면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 맞아요. 다음은 이제 패션 뷰티인데, 이제 패션 뷰티는 약간 비주얼적으로 저희가 소구 포인트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비포 애프터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광고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효과적으로 영상에 담을 수 있다는 네. 점에서 패션 뷰티도 준비해봤고요. 다음은 고관여 서비스입니다. 이제 고관여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TV, 뭐 교육 업종, 아니면 뭐 변호사, 이렇게 전문 직종 있잖아요. 네. 본인들의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팔아야 할 때 이제 보통으로 저희가 뭐 텍스트 물론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 있죠. 하지만 영상으로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는 것과 그쵸. 텍스트 약간 정적인 요소로 가는 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숏폼 같은 걸 통해서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네. 그 타겟에 맞는 상황에 그런 맞는 영상을 제작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구매할 만한 그런 고객들한테 저희가 네.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반려동물이나 육아 같은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좀 감성을 자극을 하는 소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영상 체류 시간도 타 업종 대비해서 긴 편이고 구매 이력도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청 시간이 좀 길다는 소비자들의 그런 특성을 파악을 해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고, 실제로도 데이터가 우수했던 업종입니다. 그리고 고관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좀 쇼츠에 최적화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어쨌든 좀 고관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저희가 구매를 하진 않잖아요. 뭐 상담을 한다든지 맞아요. 저희가 좀 어쨌든 신뢰를 기반으로 좀 뭐 통화를 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지인이 어떻게 해서 이제 전달을 후기성을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신뢰나 아니면은 긴 기간에 걸쳐서 구매가 이뤄지는 건데, 만약에 전문가가 나와서
우리 업종은 이렇습니다 라고 좀 신뢰감을 주고 실제로 상담을 하는 듯한 느낌의 쇼츠를 이제 제작을 해서 올렸을 때 고관여 서비스 측면에서도 훨씬 높은 DB수와 양질의 DB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쇼츠에 최적화되어 있는 3대 업종을 감히 뽑아봤습니다. 요거 세 업체도 말고도 뭐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 쪽 왜냐면 또 유튜브에는 먹방 쪽이 쇼츠로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이어트 식품 혹은 좀 식품 쪽에서도 좀 밀키트 이런 업종에서도 좀 특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네. 그렇다면 소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제가 소개해드릴 게 오늘 ABCD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단순 그냥 제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구글 Unskippable Labs라고 해가지고 네. 구글 이제 밑에 있는 뭐 실험사가 있는데 거기서 수천 개의 광고를 분석해서 노출한 효과적인 소재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재 만드는 게 네. 막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세희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시는 ABCD 공식만 조금 참고를 하셔서 소재를 제작을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A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A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A는 네. 어텐션의 이제 줄임말인데 어텐션이면은 처음 1초 딱 처음 사용자가 스크롤 할 때 그 네. 1, 2초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 쇼츠의 장점은 소비성이 되게 큰 네. 그런 거기도 하지만 그만큼 광고주님의 광고를 스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초반 1, 2, 3초를 저희가 확실하게 가져오지 못하면은 정말 효과적으로 광고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결론부터 말해야 됩니다. 두 가지식으로 가장 강력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비주얼적으로 인상 깊은 장면을 그쵸.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음악적인 요소를 앞쪽에 배치를 해야 되고 핵심 인물 또는 여기 보면은 인상 깊은 비주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해야만 사용자가 광고주님의 광고를 그쵸. 그나마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약간 지루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진부한 내용으로 시작하면은 사용자는 금방 넘겨버리기 그쵸.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킹성, 어텐션의 A가 저희 ABCD 공식의 첫 번째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는 B. 네, 다음은 B 브랜드 노출입니다. 그래서 알았어 후킹은 내가 알겠는데 그럼 내 브랜드는 언제 노출해?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브랜드는 뭐 후킹을 다 했다고 맨 마지막에 브랜드를 노출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네. 첫 5초 안에 브랜드를 후킹을 하고 나서 노출을 시켜야 네. 그나마 사용자에게 아니면 유저에게 인상이 남는데 왜냐면은 사실 하루 동안에 많은 사용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콘텐츠를 소비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광고주님의 브랜드가 기억에 남으려면은 그 첫 5초 안에 인상을 확실하게 주셔야 그쵸. 그나마 사용자에게 브랜드가 노출이 되고 상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회 이상 반복 로고 브랜드가 네. 핵심 컬러를 최소 2번 이상 자연스럽게 노출을 하셔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네이티브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렇게 쇼츠를 이렇게 보다가 네. 이건 너무 광고 같은데 이질감이 들면은 바로 이탈을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 생기죠. 그래서 광고주님께서 광고를 만들 때도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쇼츠들과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고 자연스러운 컨텐츠로 인식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츠의 특유의 어떤 생동감 아니면 빠른 템포의 컷 편집 이런 거를 유지를 시켜 주어서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성도 가져갈 수 있게끔 네.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브랜드를 녹여내는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획이 조금 중요하게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BCD 공식을 지키되 그 세밀한 기획력을 조금 어떤 마케터가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성과가 나뉘는데 세희 마케터님께서 이제 ABCD 공식을 조금 분석을 하게 된 이유가 저 기획력에 있어서 조금 뛰어나신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ABCD 공식까지 이제 추출을 하신 것 같아서 ABCD 공식을 그대로 입력을 하더라도 어느 마케터가 좀 영상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성과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획력도 좀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커넥션에 대한 부분인데 커넥션은 뭐냐? 이제 브랜드와 소비자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연결이 되려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연스러운 그런 광고.
그리고 사실 쇼츠나 릴스는 오히려 너무 막 프로페셔널하고 네. 너무 얘는 잘 만들었다 하면은 바로 이질감이 생깁니다. 아까 네. 말한 제가 네이티브성과도 약간 그쵸. 연결된 그건데 자연스러움이 생명입니다.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비자와 연결되고 이제 여기 보면은 닐슨이라는 조사 어떤 회사에서 네.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얻은 결과인데 전통적인 스튜디오 광고보다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 스타일을 더 신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뭐 자연스러운 브이로그라든지 자연스러운 리뷰 영상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브랜드가 나는 완전 브랜드야, 나는 특별해 이런 느낌을 그쵸. 주는 화려하기보다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영상이 훨씬 더 친근함이 올라가기는 하죠. 네, 그리고 요즘 릴스 시장, 요즘 네. 쇼폼 시장의 효과적인 광고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뭐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는 뭐 이제 닥터페퍼라는 혹시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알죠. 저 좋아합니다. 이제 거기서 닥터페퍼라는 브랜드가 어떤 유저가 그냥 가볍게 닥터페퍼를 가지고 노래를 하나 부른 게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볍게 부른 그 노래가 엄청난 바이럴이 돼가지고 네. 뭐 쇼츠, 틱톡, 릴스 할 거 없이 뭐 수많은 재생산부터 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엄청 올렸는데 네.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높은 퀄리티의 비디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유저가 툭 올린 컨텐츠 하나 그쵸. 이렇게 하나 올리는 게 엄청난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광고 주님께서 영상을 만들 때도 그쵸. 이 자연스러움과 네. 이런 거를 집중을 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상 지금 뭔가 아까 기획을 얘기한 거에 약간 연장선 같은데 영상 촬영까지는 저희가 소재를 막 만들고 있진 않아요. 전문적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랑 광고 대행을 하면서 어쨌든 쇼츠가 완성이 되면은 저희한테 광고 세팅이나 아니면 퍼포먼스 개선을 맡기게 될 텐데 그 전에 저희 영상 만들 건데 기획까지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막 대행사가 세팅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저희는 기획부터 좀 자사에 맞는 그런 영상을 기획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보셔라 이런 좀 제안을 먼저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함께 신경을 써서 저희한테 좀 그런 니즈가 있으신 광고주분들께서는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서 한번 연락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명함에 이메일이나 전화를 바로 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바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D단계. 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사용자가 뭘 해야 되는지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영상에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쵸.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후킹이 돼서 영상 소재가 재밌어가지고 다 봤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결국 이탈하고 아무 효과가 없는 영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콜 투 액션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될지 알려주는 그쵸. 그런 버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쇼츠에서 더 알아보기 버튼 아니면은 쇼츠에서 지금 구매하기 네. 이렇게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디렉션을 주셔야 되는데 버튼을 표시하는 것보다 네. 그 실험 결과에서 뭐 화면 속의 인물이 이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제스처를 취할 때 클릭률이 향상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혜택을 뭐 정확하게 그 콜 투 액션 버튼에 명시를 한다든지 네. 해서 네. 그거는 이제 광고주님께서 뭐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효과가 있었고 전환율이 있었다 직접 파악해보시면서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네.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댓글이 달렸는데 회사에서 볼 수가 없어서 라이브는 5시, 6시 이유가 좋아 보여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는데 맞아요. 해당 부분 너무 저희도 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라이브가 끝나면 라이브 녹화본이 편집이 돼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제가 너무 좋은데 라이브를 챙겨볼 수 없어서 좀 아쉬우시다 하신 분들은 나중에 업로드된 라이브 영상 녹화본을 확인을 하셔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막 어쨌든 업무할 때는 같이 집중하면서 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영상 꼭 녹화본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BCD 공식 저희 소재 만들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ABCD 공식과 소재 기획력이 합쳐져서 진짜 잘 만든 영상 소재가 만들어졌다 하면은 이제 세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좀 실무적인 좀 측면으로 나아가는데 좀 어떤 캠페인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동영상을 이제 실제로 광고 집행하시면은 보통 이제 동영상 캠페인 아니면 디맨드젠 캠페인 이 두 개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두 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일반 동영상 캠페인은 그냥 브랜드 인지도 내 동영상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 사람들에게 많이 도달됐으면 좋겠어 하실 때 쓰는 게 동영상 캠페인이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디맨드젠을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사실 저희가 쇼츠 광고를 하는 것도
것도 네. 저희 전환이 일어나고 매출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디맨드제는 그 전환에 네. 약간 특화된 어떻게 보면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디맨드젠을 활용했을 때 가장 큰 이점이 뭐냐면은 저희가 네. 유사 세그먼트라는 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광고주님께서 뭐 웹사이트가 있다든지 하면은 뭐 자사에서 뭐 장바구니 구매한 사람 아니면은 실제 구매를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슷한 사람에게 쇼츠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서 디맨드젠을 통해서 캠페인을 생성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반 동영상 캠페인은 유튜브 아니면은 네. 쇼츠 지면 네. 약간 이런 지면에 내 영상 노출 맞아요. 기본적으로 조회수를 좀 늘리고 싶다, 아니면 네. 구독자 수를 좀 늘리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캠페인이 일반적으로 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DB나 아니면은 구매를 조금 유도하고 싶다 할 때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환 목적일 때는 디맨드젠 캠페인을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디맨드젠은 노출 지면이 저 영상뿐만 아니라 디스커버리, 뭐 지메일, 인스트림, 뭐 다양한 약간 사용자 이용 전반에 걸친 네. 그런 광고로 노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전환율이 더 높습니다. 음. 단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고 지메일을 켰더니 비슷한 광고가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구글을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봤던 쇼츠 내용이 뭐 뜬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율이 더 향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추천 사항도 일반 동영상 캠페인은 그냥 단순히 약간 사용자가 많이 봤으면 좋겠다 네. 할 때 쓰시는 거고 디맨드지는 내가 진짜 실제로 매출을 올리고 싶다, 내가 실제로 진성 DB를 만들고 싶다, 확보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디맨드젠을 조금 더 어떻게, 그러니까 전환 극대화된 캠페인인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타사 대비해서 조금 더 전환율을 올릴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구글 머천트 센터를 좀 피드를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메타에서 약간 카탈로그로 이제 제품이 밑에 좀 상품의 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게 뜨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커머스 업종에서 해당 광고를 보는데 밑에 상품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소재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높아지고 클릭을 할 확률도 높아지고 실제로 전환까지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커머스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꼭 구글 머천트 센터에 이제 등록을 하셔서 제품 피드를 연동을 해서 좀 그렇게 디맨드젠을 세팅을 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네. 예를 들어 광고를 올릴 때 이제 광고주님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올려진 동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내 광고 영상이 그냥 내 일반 유튜브 채널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딱 비공개 링크만 생성이 됩니다. 그쵸. 그 링크를 저희가 캠페인을 만들 때 아니면 뭐 소재를 만들 때 이렇게 딱 올리시면은 광고주님 유튜브 채널에 광고 영상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광고만 집행되는, 그래서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채널도 유지하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거를 약간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쇼츠가 그래서 이제 마케팅 퍼널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네. 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마지막 전환까지 어떤 퍼널에 위치해야 될까 이런 팁을 좀 드리자면은 처음에 쇼츠는 인지와 고려 단계를 강력하게 있는 가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잠재 고객에게 임팩트를 주고 우리 제품 여기 있다, 한번 와봐라, 한번 구매를 해보셔라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고객님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배너 광고를 보셨어요. 네. 근데 뭐 이탈을 한다거나 뭐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나가실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 뭐 단순히 저희가 뭐 DA 광고 해가지고 배너로 다시 저희 사이트에 와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더 넘어가서 뭐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나가시는 분들한테 네. 관련 쇼츠를 보여주면은 영상 소재는 확실히 이미지 비교해서 효과가 더 큽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리타게팅을 쇼츠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무작정 쇼츠 영상을 그냥 다 올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마케팅 퍼널을 저희도 이제 기획을 할 때 같이 구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인지와 고려 단계를 좀 이어질 수 있는 통로로 이제 쇼츠를 노출시켰을 때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올려보기 보다는 그런 시기랑 좀 적절한 소재를 잘 활용을 하셔서 이 퍼널에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올렸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 하루하루 찍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나 광고 잘하고 있는 건가? 아, 이게 어떤 거를 좀 봐야지 내가 광고를 잘 집행을 하고 우리 소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저희는 우선 핵심적으로 3가지는 꼭 확인을 하셔라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로는 시청 지속 시간이 있는데 네. 사용자들이 광고를 얼마나 봤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준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 지속 기간이 짧다는 거는 충분히 내 광고 소재가 매력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3초 이내에 저희가 사용자들이 후킹을 못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판단을 하시면서 시청 지속 시간이 짧으면은 내가 후킹 소재를 바꿔볼까? 그쵸.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접근 뭐 방법을 순서를 영상 소재 네. 순서를 좀 바꿔본다든지. 네. 그 다음은 이제 클릭률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후킹까지 하고 다 해서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내 사이트로 들어왔냐 이걸 네. 보셔야 되는데 결국 클릭률이 낮다는 거는 사용자가 내가 이걸 왜 눌러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자가 매력적으로 광고를 클릭할 수 있게 뭐 클릭 CTA 버튼을 좀 바꾼다든지 네. 아니면은 확실한 혜택을 그 영상에 보여주면서 네. 클릭률을 제고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조회율인데요. 이거를 네. VT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조회 수가 조금 낮다면 영상 자체가 조금 지루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잘못 타겟을 잡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조회율이 조금 낮다라고 하면은 타겟 점검하면 좋고 아니면은 해당 타겟에게 노출이 되는데 영상의 소구점을 좀 잘못 잡고 있는다든지 그래서 좀 타겟이랑 영상 소재의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 네. 결국 뭐 CTR이 높던 아니면은 뭐 클릭률 네. 그리고 뭐 시청 지속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매출이 향상이 돼야 그쵸.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전환 수가 잘 나오는지, 전환 비용이 잘 나오는지, 네. 뭐 전환율이 높은지, 아니면 뭐 로아스가 충분히 달성이 됐는지 이러한 지표들도 같이 확인을 하셔서 네. 소재 아니면은 소재 효율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사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이게 뭔가 클릭률이 3%다, 4%다, 이거 높은 거예요? 라는 특정 기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타사 대비해서 저희는 몇 % 정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저희 KPI가 몇 %인데 아직 몇 %밖에 도달을 못해서 이런 쪽으로 좀 디벨롭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업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광고 세팅이나 뭐 퍼포먼스 분석을 하면서 이제 보고서도 전달해 드리고 커뮤니케이션을 그 과정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성장을 해 나가는 좀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오늘 딱 라이브에서 왜 슈폰 광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이런 좀 꿀팁적인 것도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는 아마 좀 이런 슈폰 시장이 조금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할 좀 전략, ABCD 전략이랑 세팅 방법을 조금 더 좀 잘 들어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밑에 네임카드에 있는 번호나 이메일로 좀 간단하게 문의라도 괜찮으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충분히 친절하게 이제 답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문의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세이 마케터님께서 좀 잘 짚어주셨고 유튜브 약간 쇼츠나 아니면 디맨드젠 캠페인에서 되게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셔서 오늘 또 주제를 이렇게 정하시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들어서 오늘 라이브가 좀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또 구글 쪽 다른 영상 캠페인 말고 아니면 뭐 검색이나 아니면 뭐 피맥스 캠페인 뭐 이런 쪽으로 가지고 와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에서 효율이 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도 저희가 담아올 수 있으니까 좀 저랑 세이 마케터님과의 케미도 좀 잘 집중을 하셔서 다음 라이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지금까지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 정세희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